네, 2025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재명 정부의 영속성은 국제정치에 의해서 좌우될 거란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다.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권자다. 이런 선언을 하면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도 자기 스스로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주장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주변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독립국가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따먹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외교를 할 때는 바로 국경을 맞댄 나라하고 내가 독립국가라는 걸 인정해 줘. 그래서 인정을 해줍니다. 나도 네가 독립국가를 인정을 해줘.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나라의 국경선이 요거야 라고 서로 합의를 딱 합니다. 국경선에 대한 합의가 되고 너희는 독립국가고 너 주권이 있는 나라야. 서로 인정한 그게 뭐냐 하면은 두 국가 사이에 평화조약입니다. 기본조약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고 48년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이 30몇 년 우리를 지배했다고 하죠. 그러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야 너 원래 우리야 하고 다시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물론 일본이 미국에 패전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기본조약을 맺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국가인 거 일본 너희가 인정을 해? 그래 일본도 독립국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국경은 요거다 딱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마음 놓고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담장을 딱 끊고 이건 네 땅 내 땅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건데 야 거기 원래 내 땅이야 웃기지 마라.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래 너희는 중국의 일부였어. 명나라 때 속국이었고 청나라 때 속국이었으니까 너희는 운이 좋아서 독립한 거지만 원래 조선성이야. 이러고 나오는 게 동북공정이잖아요. 그걸 토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게 국제정치를 하겠다는 게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은 물론 한국의 독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그 깊숙한 속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면 원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 띄워 그러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매번 정권이 들어섭니다. 자,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누가 독립을 했다고 할 때 주변국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일단은 안전합니다. 그래, 너 독립국가 인정하니까 우리 안 칠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쉬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가하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서 독립하는 나라들은 제일 먼저 뭘 노력하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나라를 인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갈등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싸워야 좋은 게 아니니까. 또 미국은 자기 영향권에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받아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신생 독립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인정, 미국이 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중에 가장 큰 강국으로부터 인정, 그것도 안 되면 바로 주변국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를 세웠을 때 이 정부를 세우는데 많이 도와준 게 미국이었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해줬죠. 그래서 유엔에서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독립정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이 독립을 인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하고 64년도에 기본조약을 맺어서 더 이상 일본이 우리 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 거죠. 자, 이 국가관계는 참 재밌어서요. 일본이 1945년 미국에 항복합니다. 또 독일도 미국 등 연합국에 항복을 했죠. 그 다음부터 독일하고 일본은 독립정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미국에 패했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집니다. 그게 미일 안보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새로 총리가 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러 가서 미일 안보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안 하면 미일 관계는 다시 전쟁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긴장이 확 올라가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서방 진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외교의 거의 90%가 대미 외교예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주변국 문제는 미국이 야 일본도 한국에 그러지 마. 그럼 끝이에요.
영덕불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은 거의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이제 관계를 트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조약을 준수하겠다든지, 특히 독일 총리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죠. 일본 총리는 미일 안보 조약 준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가 맺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기도 했지만 50년 전쟁을 치르고 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간이에요. 제가 누차례 국가는 제일 먼저 제공하는 게 안보고, 두 번째 안전, 그 다음에 SOC, 그 다음 복지, 교육,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던 거는 미국이 우리를 딱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 사회 치안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닦고 SOC가 되면서,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교육 열기가 높으니까 거기서 큰 인재들이 나와서 경제를 키우고 문화를 키워서 잘 살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트럼프하고 통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친민노선 갈 정부 아니네.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저런 자야? 의심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국이 근본에서 흔들립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겠다라는 이준서 같은 걸 양해각서를 부다페스트 각성과 받아놓고 핵무기를 반환했지만, 그 나라에서 젤렌스키는 친미지만은 그 앞정권은 친러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물론 거기는 나토의 동맹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의무도 없지만 참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가 몽땅 잡아먹기는 할 수 없으니까 무기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애를 먹는 겁니다, 저렇게.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나토 회원국들 국방비 올려라. 어떻게 미국에 의존해서 너희는 꽁으로 먹니 하니까 지금 다 올리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일본, 한국,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니들도 GDP 5% 국방비 올려라. 우리 2.5%밖에 안 돼요. 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올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정치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얘를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해. 엄마가 젖을 안 줘.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성장한 초등학생 학생이라도 부모가 걷어주지 않으면 걔는 경제활동, 먹이활동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청소년쯤 되겠지. 청소년들도요, 나가서 사회활동할 것 같지만 나가보면요, 사회에서 급사밖에 못해요. 역시 대학 나오고 아니면 고등학교 나와서도 어떤 견습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뭘 해서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죠. 성인이 돼야만. 성인이 되더라도 뒤에 멘토가 있고 누가 있으면 쭉쭉 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반미주의자들을 강요로 집어넣으려 의지를 비추고 있죠.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쓰겠다. 이걸로 가는 순간에 한국 정치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 과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로를 완전 차단하고 쫙 보내죠. 그 시간대만 차가 쫙 보내죠. 근데 지금 같이 통행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이게 국민하고 굉장히 통합되는 걸로 보이지만은 이게 어쩌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통합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새 정부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정부를 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사표는 반려하고 지난 정부 장관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있는 게 통합으로 보입니까? 이거는요, 개밥에 도토리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군기 잡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15케이스를 하나 쫓아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키면서,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조각이 안 됐으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갈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그냥 해임시키고 그 밑에 사람들을 대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빨리 지금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들을 임명하고 가야지. 그런 수순으로 가야지. 근데 무슨 통합일 척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그대로 같이 가고 밥 먹는 이런 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밥 먹는다. 어려운 사람들, 배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거는요, 역시 엘리트입니다. 배려하고 대한민국 이끌고 나가는 세력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어렵게 큰 사람, 공부가 짧은 사람도 정주영 회장처럼 영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최전선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좋아야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서열 300위쯤 있으면 대한민국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0위권 안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자들을 배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건 좋아요. 그건 배려의 대상이고 북돋아줄 대상이지만 역시 치고 나가는 거는 싸움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런 사람 배려하는 척 하면서 이제 그 지지 기반을 넓혀서 자기들 좌파 위주로 가겠다? 세계랑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통합도 모두 아니고 알고 이거 완전히 군기잡히고 쇼입니다. 어차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이상 대한민국 차기 이끌고 나가려면은 이 군기잡는 쇼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한번 해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거고 이 저항이 두려웠고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지금 유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 같은 것도 세워야 되니까 뭔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미국에 맞서는 모습 보이고 하는데 미국도 맞서는 게 아니라 엿먹일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와중에 녹아나는 게 누구냐? 우리 같은 민중이 녹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원전이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거 또 흔들기 시작하면 이거 간단한 왜 체코에서 저랬는가 하면은 체코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인데 둘이 쪼개져서 체코가 됐죠. 그 나라는 경제력도 약하고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차관을 주고 지어주면 좋은데 우리도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만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차관을 다 끌어다 체코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도 다른 나라,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유럽에서 프랑스가 센 나라야. 야, 너 우리 거 원전 안 사? 안 샀어? 그럼 우리 유럽을 움직여서 차관 못 주겠어 하고 해버리면 이번 거는 어떻게 하겠지. 근데 요거 끝나고 두쿠반인가 또 원전 새로 줘야 되는데 그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체코도 주춤주춤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 원전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는데 자, 이게 계속 좌파 정권이 들고 나와서 만약에 한수원 사장을 양이원 형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반핵 분자를 사장으로 시킨다. 윤미향도 장관 시켰고 양이원 씨도 국회의원 시켰는데 뭐 이제 윤미향 장관 국회의원 시켰는데 못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워낙 거침없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하고 유럽이 연합해가지고 이나마 이게 견인차가 돼서 경제를 키우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국제정치 정말 무섭습니다. 저렇게 슬슬슬 하면서 난 대한민국 대통령 통수권자니까 어떻게 하든 군 지휘관들을 딱 끌고 와서 세레모니를 하고 내가 너희 지휘관이야 해야 되는데 그들을 딱 빼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게 그런 엉터리 정권이 어디 있어요. 계엄에 참여했다고. 그러면서도 젊은 군인들은 소극적으로 계엄령에 응하면서 저항에 따라하면서 군 수뇌부하고 중간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거. 국회도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 청소부들하고 이 사람들은 격려하면서 이간질시키는 거. 이런 거. 제가 신문사 생활할 때 이 못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자기 능력이 딸리면은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거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근데 이런 짓들을, 이거 사실 군대 생활 해보면요. 조금 얼치기 똑똑한 놈이 중간 간부로면 꼭 이렇게 갈라치기 합니다. 운동권 애들 이런 거 잘해요. 노조 활동이란 게 경영자하고 노조가 한 동거리로 가서 같이 잘 가면 되는데 갈라치기해서 노조원 다수원 갖고 지 패권 잡는 게 노조 운동이잖아요. 이런 거면 평생 한 자들입니다. 이번에 노조원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한국민노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국 씨가 나왔어요. 그러면 민노총이나 한노총 사람들은 권영국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이재명 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게 노조예요.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럼 권영국은 전적으로 김문수 잡으러 나온 거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치기가 일단 국내에서는 권력을 줬으니 통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금방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이건 저항을 부릅니다. 이재명은 쇼를 하지 말고 지금 뭐 국내 경제 살리겠다고 타스크포스 만들겠다 그랬으면 빨리 살려봐. 그거나 하고 사법체계는 정상적으로 가. 대법관 뭐 늘리기 위해서 무슨 갈라쳐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이제 다 재판 없애게 하기 위해서. 잔머리라니까. 이런 잔머리 굴려갖고 대한민국 대통령 끌고 갈 것 같아요. 윤석열은 실력이 없어 붕괴했습니다. 게을러서 붕괴했어요. 궁뎅이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은 잔머리 안 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용차 탁 내면서 서류 탁 주는 폼 잡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권위가 쓰는 게 아니야. 용산에 왔더니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런다고 권위가 쓰는 게 아니라고. 국민들도 더군다나 세계는 더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별거 아니구나 하게 되면 바로 거센 민중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재명 씨가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할 게 많을 텐데 폼 잡지 말고 빨리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하고 갈라치기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